재현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서희 씨,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민우 씨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녀의 손은 내 한쪽 볼을 만지며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비서라는 직책이 참 기묘하죠. 가장 가까이에서 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 내 스케줄, 내 약점, 심지어 내 감정의 굴곡까지 꿰뚫는 존재예요. 근데 만약 그 비서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라면,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다면,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위험한 경계에 대한 겁니다. 단언컨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차가운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38, IT 솔루션 회사의 젊은 대표 윤재현입니다. 3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직원 50명을 둔 어엿한 중견 기업을 만들어냈죠. 정신없이 일만 했어요. 주변에서는 성공한 사업가라 부르지만 내게 남은 건 외로운 사무실과 매일 밤 혼자 마시는 캔 맥주뿐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여름, 오랜 친구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그 옆엔 10살 어린 아내 서희가 서 있었어요. 민우는 서희가 대기업 비서실 출신이라며 내게 개인 비서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나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내 사적인 공간에, 그것도 친구 아내를 드리는 건 내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우가 계속해서 보낸 구구절절한 메시지와 이젠 서희까지 일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대라는 지인들의 말에 결국은 승낙하고 말았죠. 그렇게 한 달 전 서희는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했어요. 차분하고 정확하며 내 의중을 척척 알아차렸죠. 내 일과는 마치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매끄럽게 흘러갔어요. 처음 일주일은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서희는 프로였고 저 역시 선을 지켰죠. 하지만 둘째 주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대표님은 점심을 너무 자주 거르세요. 그녀가 도시락을 사다 놓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배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직접 만든 거였더군요. 어느 날 도시락을 건네며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맛없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집에서는 요리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듯 했죠. 민우는 집에서 밥 먹지 않나요? 민우 씨는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밖에서 먹고 들어와요. 제가 뭘 해도 관심도 없고요. 그 말에서 전 첫 번째 균열을 느꼈죠. 남편에 대한 미묘한 불만이 섞여 있었거든요. 야근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녀는 점점 업무를 넘어선 다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재현 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야근하던 날 배달 음식을 먹으며 그녀가 불쑥 물어봤어요. 바빠서요. 그리고 아직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났고요. 제대로 된 사람이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때 서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우는 어때요? 서희 씨를 잘 이해해 주죠? 글쎄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쓴웃음을 짓더군요. 민우 씨는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에만 바쁘죠.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전 서희 씨와 하루 12시간을 붙어 지냈어요. 민우와는 주말에 골프나 치는 정도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업무 시간에도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희 씨가 내게 서류를 건넬 때 손이 스치면 둘 다 순간 멈칫했어요. 그녀가 커피를 탈 때 내가 뒤에서 지켜보면 그녀도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하게 마감 지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터졌어요. 오후 11시 40분, 50명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에 남은 것은 저와 소희 씨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무언가 따뜻한 손이 제 이마를 덮더군요. 대표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녀의 손은 단순히 차가운 이마를 식혀주는 것을 넘어
위로와 걱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낮에 그것과 달랐습니다. 업무의 차가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묘한 온기와 기대감이 감돌았죠. 서희 씨도 피곤할 텐데 그냥 들어가요. 나는 괜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죠. 정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곁에 있기를 원했거든요. 재현 씨, 민우 씨는 저에게 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아요. 한 달 넘게 함께 일하면서 재현 씨가 저를 더 많이 챙겨주셨죠. 저를 부르는 호칭이 대표님에서 제 이름으로 바뀌더군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업무상. 정말 업무상이에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우 씨와 결혼하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진짜 여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재현 씨는 다르세요. 저를 정말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외로움과 갈망이 뒤섞인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 씨, 제가 먼저 말할게요. 솔직히 저는 재현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민우는요. 민우 씨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민우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는 내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재현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거든요. 한 달 동안 나는 점점 서희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서희 씨,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민우 씨에 대한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녀가 갑자기 내 목에 손을 감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간절한 키스였습니다. 나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키스가 끝나자 그녀가 속삭였어요. 재현 씨 정말 원해요. 그녀의 손길이 내 셔츠 단추를 잡더군요. 나는 그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손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재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사무실은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를 탐하면서도 죄책감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시간이었죠. 괜찮아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죠. 그녀의 향기,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따뜻한 모든 것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녀를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정말로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서희 씨도 나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몸짓에서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쌓여온 감정의 폭발이었죠. 재현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업무적인 존칭이 아닌 한 남자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죠. 우리는 그렇게 밤새 서로를 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그 순간만큼은 민우도, 죄책감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현실이 돌아왔어요. 새벽 4시 20분, 갑자기 그녀의 폰에서 알림이 울리더군요.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희, 잘 자고 있지? 내일 봐. 그 순간 우리 둘 다 얼어붙었어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녀는 내게서 급히 떨어졌습니다. 민우 씨가 걱정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거든요. 서희 씨, 우리가 한 일은... 후회하세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도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서희 씨도 나처럼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다는 걸. 다음날 오후 3시 50분, 그녀는 나를 보며 다르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정중한 미소가 아닌 비밀을 공유하는 여자의 미소였어요. 재현 씨,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죄책감보다는 기쁨이 더 컸거든요. 저도요, 서희 씨. 이제 그냥 서희라고 불러주세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서희도 나처럼 이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재현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룻밤의 실수였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됐어요. 저도 재현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거든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대표와 비서였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남녀였죠. 업무 중에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는 대표님, 서희 씨라고 불렀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달랐죠. 재현 씨, 오늘도 야근이에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도 남을게요. 이런 대화 뒤에 숨은 의미를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주에 2번, 그 다음 주에 3번,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밤늦게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희가 평소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민우 씨랑은 정말 끝났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정말요? 네. 재현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그녀의 고백에 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나도 서희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서희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재현 씨,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우 씨가 저를 이용하려고 해요. 재현 씨 회사에 관한 정보를 캐내라고 시켰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친구 회사가 궁금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점점 구체적인 걸 물어보더라고요. 계약서 내용이라든지 고객사 리스트라든지.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우가 나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재현 씨,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톡 대화 내용이에요. 재현이 회사 고객사 리스트 구했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이야. 재현이가 쉽게 안 넘어가네. 좀 더 꼬셔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우는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그리고 자신의 아내까지 이용하려 했던 거였죠. 서희 씨,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접근한 것도. 처음에는 네, 맞아요. 민우 씨가 시킨 일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를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정말로 재현 씨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민우 씨 편이 아니에요. 재현 씨 편이고 싶어요. 그녀는 내게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민우가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내 회사 정보를 팔려고 했던 계획들,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재현 씨 저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친구의 아내가 건네는 진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해봐요. 그날부터 우리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민우의 배신을 밝혀내기 위한 공범 말이에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민우가 경쟁사에 넘기려던 기밀 자료들, 그가 주고받은 뒷거래 내용들.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우가 직접 나를 만나자고 연락해왔거든요. 재현아, 오랜만에 한잔하자. 강남역 근처 호프집에서 만난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근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술이 조금 들어가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재현아, 너 요즘 사업 잘 되지? 고객사도 많이 늘었다며? 그럭저럭이야. 서희는 어때?
비서일 잘하지?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민우는 정말로 서희를 통해 정보를 빼내려 했던 거였죠. 민우야, 솔직히 말해봐. 왜 서희를 내 비서로 보냈어?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서희가 일자리가 필요해서 보낸 거지. 그만해. 다 알고 있어. 나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재현아, 이건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나를, 그리고 네 아내까지 이용하려고 했다고?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만 잘 나가고 나는 망해가는 게 억울했어. 친구라면서 왜 나는 도와주지 않았어? 네가 한 건 뒤통수 치는 것뿐이었잖아. 서희도 네 편이 되었나? 그년이 널 좋아한다더니 정말 그런 거였어? 민우의 말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우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리고 서희한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 웃기지 마. 서희는 내 아내야. 서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서희가 정할 일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우는 끝까지 악다구니를 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희가 내 사무실로 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재현 씨, 민우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았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재현 씨와 저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순수하진 않았잖아요. 처음엔 거짓말로 시작됐고,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재현 씨에게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서희 씨, 언젠가 모든 게 정리되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민우는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나는 여전히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그때의 외로움은 공허함이었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기다림이거든요. 언젠가 서희가 말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그날을 기다리며 나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가 내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에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진정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었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위험한 경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